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단기 4347년 개천절 아침입니다. 단군 왕금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철학을 담아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뒤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홍익인간 사상, 세상 만물의 중심적 존재인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라고 또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성애자라고 밝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신문기자 이계덕 씨, 그리고 실체도 내용도 없이 종북으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의 대표인 윤기진 씨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10월 3일 금요일 뉴스바 광고 듣고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월 3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겨레 신문 8면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모든 신문이 이 기사를 다뤘는데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규모가 아주 큰 교회죠. 예.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이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고요. 예. 세계에서 유수의 교단이죠. 감리교단 단일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김홍도 목사가 시무했고 지금은 원로 목사로 있는 금란교회입니다. 예. 금란교회. 예. 이 금란교회를 오늘의 이렇게 대형교회로 키운 주인공도 바로 김홍도 목사인데요. 서울 북부지법 형사 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 법원이 선고한 거액의 배상금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국내 민사소송 법정에 위조 문서를 증거물로 낸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 사무국장에게 각각 2년의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지금 김홍도 목사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도 목사는 2000년 7월에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북한에 신도 1000여 명 규모의 교회를 짓는 조건으로 49만 달러를 받았지만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선교단체가 낸 소송에서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가 징벌적 대상으로 1,438만 달러.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 150억입니다. 예. 하하. 그러니까 한 30배 물어주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2012년 이를 근거로 해서 국내 한 법무법인을 내세워서 서울 북부지법의 배상금 지급을 강제 집행하게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김홍도 목사는 그 법무법인이 2003년 자신의 형사사건을 대리하며 확보했던 내부 자료를 미국 쪽 법무법인에 제공해서 미국 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에 이 법무법인이 김홍도 목사의 그 변론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자, 김홍도 목사 측은 이 법무법인이 이 내부 자료를 미국 쪽 법무법인에 제공했다라면서 제시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이면 합의 문서 이런 건데요.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이루어진 미국 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 합의 문서 이게 위조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해 6월에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김홍도 목사.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민사소송 재판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법원을 속인 거네요. 어이구, 이 국내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문서를 내세웠다. 죄질이 이거 보통이 아니네요,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정 구속을 한 거고요. 예. 예. 고령 아닙니까? 김홍도 목사가. 70대 중반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양반을 감옥에 보냈다. 이 죄질이 보통 심각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동안 김홍도 목사 잘 아시는 대로 보수 개신교계의 거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종북 시비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수 의계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왔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런 분이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갔다. 최근에 이제 김용민 PD가 또 김홍도 목사 성대모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성대모사 하고 나면 좀 그분들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회창 총재도 그렇고 정몽준 후보도 그렇고 말이죠. 또 이 조현호 경찰청장도 그렇고 제가 성대모사 한 분들이 다 이렇게 그 비극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김홍도 목사도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성대모사를 또 하자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교회를 흔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결단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종북 좌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법원이 북부지법입니다. 남부지법이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지 않을까. 예, 북부지법이고요. 예. 굳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 노래가 있습니다. 예. 전통가요죠. 홍도야 울지 말라. 예. 한번 들어보시면 될 텐데 예. 감옥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금난교회의 담임 목사는요, 김홍도 목사의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세습이네요. 세습이죠. 예. 근데 그 참,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홍도 목사의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이분도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줬고요. 예. 둘째가 김홍도고, 셋째가 이제 왜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 아시죠? 예. 여기는 또 김국도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김국도 목사의 아들은 김정국 목사라고. 근데 이제 김정국 목사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감리교가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예. 세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만두고 후임 목사는 딴 목사를 세웠는데 그 목사가 한 달 후에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로 오는. 바로 세습은 안 된다? 예, 예. 그렇죠. 한 달에 그런 여지를 두고 그렇게 결국 징검다리 세습을 한 셈입니다. 예, 항소할 것 같고 또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 결국은 또 이런 얘기 하겠죠. 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네. 교회에 이런 이 교회를 잘 모르는 것들이 교회의 일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갖고 세상 법잣대로 그렇게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종북 세력들이 교회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최경환 약발 끝났나. 초이노믹스라고 그동안 불려왔죠. 초이라 하면 이제 최. 예, CHOI를 그렇게 읽어서. 그렇습니다. 최경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혔던 주가가 다시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원 부총리를 임명하기 전날의 지수 1993.88보다도 더 떨어진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늘고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거래가 줄고 상승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잠시 활기를 띠었던 부동산 거래는 강남 재건축 지역에만 국한되고 있는데요. 예. 각종 경제 지표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업 생산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향세,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1.1% 상승에 그쳤습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단기 부양책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매우 낮은 형편이니 이것의 실질적인 상승세 없이 경기 부양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제가 코스피 지수만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최경환 부총리 임명 전날부터는 이제 임명되고 나서 예.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6일 연속 코스피 지수가 빠졌고요. 아하. 어제 종가가 1976.16입니다. 예.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도 이제 약발이 거의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오늘 동아일보 1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83% 집을 사려면 올해 안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업자겠죠.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경제학자 이렇게 30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25명, 83.3%는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자, 부동산 경기가 최근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탄 만큼 내년에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이들이 내다봤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서 집값 떨어지면 동아일보가 물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중앙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 첫 줄이 이렇습니다. 올해도 변한 게 없다. 뭐가 변한 게 없느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또다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이렇게 바쁜 사람들 불러가지고 망신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1분 답하려고 하루 날린 기업인들 뭐 이런 제목으로 작년 10월 16일자 일면이 이렇게 장식이 됐거든요. 올 국감에서도 이럴 겁니까? 중앙일보가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중앙일보는 작년 10월 7일자에서 국정감사가 민간기업 감시하는 곳인가, 10월 14일자에서는 628개 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두 차례 사설을 통해서 국감이 기업 때리기로 흐를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또 10월 17일 사설에서도 설사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상권 같은 경제 민주화가 문제라 해도 왜 정부가 제대로 감시와 감독을 못했는지 따지고 나무라야 한다. 국감을 핑계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내서 호통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예, 지금 국감철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왔던 각설이 같은 논리, 즉 거지 같은 논리가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자 오면을 보게 되면 국감 출석만으로도 기업의 대외 신인도 타격을 입히는 건데 이러면서 부르짖조차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조는 사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조선일보는 작년 10월 18일자에서 국회가 국정감사 본래의 뜻 빛바래게 만든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한 기업인은 3시간 기다려서 나는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30초 동안 딱 한마디 하고 국감장을 떠나기도 했다라면서 동조를 했고요. 또 네. 동아일보 역시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서 호통만 치니 국감 무용론이 나온다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들 경제지 보도는 따로 인용하지 않아도 어떤 게 나왔을지 짐작되실 겁니다. 사실 작년은요. 남양유업에서 시작된 갑의 횡포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공적 통제가 요구된 해였지요. 그리고 국회가 이런 기업들에게 공적 통제 기능을 갖춘 것이 고작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보수 매체들이 나서서 기업들 증인 출석에 대해서 때리기부터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언론 매체들이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여전히 공적 통제를 받지 않은 그런 현실, 또 공적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외 출장, 회의 일정 이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불출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미디어스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이 언론이 사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는 또 광고라는 그런 연관이 있고요. 앞서 그 부동산 전문가 83% 집을 올해 안에 사라 이런 것도 실은 부동산 광고주가 신문사의 핵심적인 그 스폰서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신문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유력 매체라고 주장하는 매체들 보면 부동산 광고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한참 부동산 활황기 때였는데 어느 날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앙일보를 따져보니까 면 크기로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60면 나왔는데요. 12면이 부동산 광고였습니다. 예. 5분의 1이 광고였다는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입니다. 이런 전화를 지난해 7월 초에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만이라고 자처하는 한 남성은 조 모 장로를 내일 오후 3시에 보낼 테니까 취업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조 모 장로겠죠. 그래서 결국 박영식 사장은 이재만 비서관의 추천을 받을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바로 그 다음날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 계약직 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 말이 이렇습니다. 민간 기업이 청와대에 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확인할 길도 없었다라면서 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 장로는 1년 가까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업무 능력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회사 측은 올해 7월 이 사람을 퇴사시켰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조 장로의 그 대통령 측근 사칭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올해 8월 이재만 비서관의 휴대전화 번호와 비슷한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수법으로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황창규 회장을 만난 조모 씨는 VIP가 선거에 나섰을 때 비선 조직으로 활동했고 10년 전부터 VIP,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왔다. 현재도 VIP를 한 달에 한두 번 면담하고 직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황창규 회장은 아무래도 이거 냄새가 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청와대에 신고를 했고 청와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예. 청와대 실세에 힘을 내세워서 대기업 CEO를 농락한 조장로 이 사람 꼬리가 이렇게 해서 밟힌 겁니다. 시대가 말이죠. 이렇게 후퇴를 하면은 독재 정권이 기승을 부리면요. 여기 청와대입니다. 이런 전화로 사기치는 그런 빈도수도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잘못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예. 그러나 이 조모 씨가 이제 이름을 판 거니까요. 예, 예. 그러나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입니다. 이런 전화 한 통에 채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기 농락이 성공하는 이런 사회구조, 이 사회구조에도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조선일보 신면을 보면 말이죠. 서초동 법조 24시라는 박스 코너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혹시 그 민감한 사건 내가 맞는 건 아닌지. 예. 요즘에 판사들에게 배당이 되는 그런 구조가 전자 시스템이라고 하죠. 뺑뺑이. 예.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탁 꼽히는 판사에게 그 사건이 돌아가는 그런 형국인데 말이죠. 자, 그랬더니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요. 뺑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지간하면 민감한 사건은 받지 않고 싶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석기, 원세훈 관련한 재판. 이런 재판이 이제 결국 재심으로 가고 또 재심이 끝나고 이제 대법원으로 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큰 사건, 시국의 어떤 민감성이 농도 짙은 그런 사건, 이 사건 웬만하면 맡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판사들의 전반적인 기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한마디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걸 자백한 거네요. 그렇죠. 눈치를 예. 안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최동욱 검찰총장 그렇게 낙마시킨 이후로 찍어내기 한 이후로 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바싹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비단 판사 검사뿐이겠습니까? 지금 메신저 사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말하자면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화답을 했지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단 말이죠. 자, 이런 엄벌 방침이 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계를 그야말로 서리 맞은 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줄을 잇는 메신저 망명으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울상을 찍고 있다는 거지요.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텔레그램이 한국 검찰을 만나면 땡큐라고 인사할 것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주요 포털과 함께 카카오 간부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예. 부르니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포털업체 관계자들도 불렀고요. 예. 예. 부르니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 어떻게 변용할 수 있습니까? 달라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검찰이 불러서 가면 국가가 무슨 교통비라도 줍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뭐 법원에 증인으로서도 주더만요. 오라고 해서 갔다. 네. 부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예. 또 그런다고 가는 것도 물론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안 갈 수 있느냐 이런 항변도 있습니다만. 네. 게다가 또 이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를 위한 어찌 보면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부른다고 해요. 이 카카오가 지금 고객 편에 서 있는 건가? 이런 의문 앞에서 답을 못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카카오가 말이죠. 앞으로 그 5일, 7일 동안 서버에 저장하는 이 대화 내용을 앞으로 2일, 3일만 보관하고 지우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러면은 뭐 카카오톡 이탈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는 가운데 이런 대책을 내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한겨레 이면을 보면 말이죠. 법원이 허가하면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실시간 감청. 2일, 3일도 아니고 말이죠. 실시간 감청한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카톡이 이 고객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 이 이탈 현상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김용민 PD하고 저하고 카톡 하는데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단 말은 검찰도 함께 그 방에 들어가 있다. 사실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겨레 일면에 또 중요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검경 무리수. 결국 세월호 유족 영장 모두 기각.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시당초에 검찰하고 경찰이 영장 청구할 때 네. 이거 좀 무리다. 예. 결국 법원이 상식에 맞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네. 이게 국민 상식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애초에 폭행 정도나 그런 행위의 이른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은 구속 수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는데요. 상식적인 기각 판정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요.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자기들도 이게 영장 집행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경찰 스스로 판단했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거 아닐까요? 여기 청와대 아무개입니다. 뭐 혹시 확인은 안 된 겁니다. 뭐 그냥 추정한 것일 뿐입니다. 예. 경향신문 14면을 보니까 말이죠. 소설가 김훈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훈 씨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특별한 재난을 당한 극소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문제를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전남 진도 팽목항행 버스를 타기로 했다고 하는데 김훈 씨는 세월호 참사에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밑바탕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가 들어있다라면서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하는 반면 비용과 책임은 최소화하는 경영 원칙과 정부의 민영화, 규제 완화, 사유화, 세계화, 경쟁화 같은 정책이 낳은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팽목항행 버스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넋을 위로하고 10명에 이르는 실종자들을 하루속히 가족 품에 돌아오길 기원하려고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사실 김훈 씨 사회적 이슈냐 현실 문제를 놓고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한 적은 없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나서게 됐다.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올해 5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 보도군요. 예, 오늘 일면에 나왔는데 말이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 치료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삼성물산에서 이태원동 이건희 회장 자택에 의료용 승강기 설치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자택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원격 진료를 받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일보 일면 보도가 그렇고요. 뭐 다만 이 퇴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진이 밝히기 전까지는 뭐 삼성 쪽에서는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6면 기사인데 현직 국회의원의 남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동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C동 대표 소모 씨, 이 사람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모 씨와 총무이사, 관리소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는데 예. 이모 씨, 그 이모 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A 의원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유착했다. 이건 배임 아니냐. 이런 명목으로 해서 결국 피소가 된 셈입니다. 예. 또 새누리당 그 비례대표 여성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남편이라고 했으니까요. 남편이 예. 아파트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형국인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검찰이 풀어낼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 선출자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적십자비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에 3만 원씩 총 15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검색이 가능한 연도가 5년까지라 이전에 미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성주 회장은 5년간 회비를 포함해 총 100만 원의 특별 회비를 어제 적십자사에 한꺼번에 냈습니다. 누리꾼 반응 어떨까요? 점심값으로 100만 원도 우습게 쓸 사람이 만 원 아까워 5년이나 안 냈나. 총재 선출되고 나서 뒤늦게 100만 원을 내다니 선출 안 됐으면 평생 안 냈을 것 같다며 비난하는 목소리 많았고요. 이와 관련해 YTN 토론 프로그램에서 맞붙은 새누리당 김진태, 새정치연합 이현주 의원.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적십자 회비가 얼마였는지 저는 또 내고 있는지를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뭐 5천 원이고 뭐 냈는데 몇 년 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네. 뭐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세금은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웬만한 전 국민한테 이제 고지서가 이제 발송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내는 분들이 있고 안 내는 분은 안 내는 대로 전혀 하고.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기부금이죠. 당연히 강제성 없고. 아주 옛날에는 통장한테 내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 제 기억에. 통장한테 네.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이제 그런 성격의 그 적십자 회비인데, 그거를 안 낸 사람이 뭐 총재를 하는 게 맞냐, 이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그게 어떻게 얼마 청구되는지 정확히 몰랐듯이, 이게 좀 큰 그룹의 그 뭐 회장이잖아요. 김성주 씨가. 근데 그 기업 회비 뭐 3만 원 고지서가 회장한테까지 다 보고가 됐을까요? 김성주 씨가 이거는 내지 마 그래서 안 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밑에서 실무선에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좀 뭐 이 발목 잡힌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에 보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그때 임명 당시 이제 한나라당에서 3년 전에 적십자 회비를 딱 한 번 안 낸 게 있다. 이걸 가지고도 막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딱 한 번, 그것도 3년 내내 안 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너무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냈단 말이에요. 5년 내내 안 내셨어요. 유시민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적십자 회비 때문이 아니라 실은 괘씸죄 때문일 것. 유시민 장관 청문회 당시 한나라당 문희의원의 질의. 유 내정자께서는 한나라당에 대하여 폄하 발언한 내용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2월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박멸이라는 글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그 정의는 해로운 벌레 따위를 죽여 없애는 것 또는 부정적 현상을 뿌리 뽑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용 예로는 기생충 박멸 또는 해충 박멸이었습니다. 이처럼 박멸이란 말은 바퀴벌레 같은 해충을 잡을 때나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유 내정자께서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저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박멸될까 무서워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발언들은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에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을 바라보고 배울 아이들이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죽여버리겠다고 한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후 내정자님, 지금도 한나라당이
박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변명 같습니다만 그 얘기는 우리 홍준표 의원님께서 저보고 동반해서 정계 은퇴하자고 그렇게 농담을 하셔서 제가 받는 과정에서 과하게 말한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경쟁의 대상이다. 제가 당원일 때 지금 정부에서 경쟁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그렇게 경쟁자로 생각을 했고.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일베 회원들과의 무수한 법정 공방 속에서 연거푸 승소를 거둔 인터넷신문 신문고의 이계덕 기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전면 광고 때문인데요. 이 광고에는 이계덕 기자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계덕 기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서울시청 소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 가지셨습니다. 주요 내용이 내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언론사가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광고 실은 주체, 그리고 게재한 신문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한 곳은 기억이 나는데요. 광고를 실은 주체는 동성애자 입법반대 국민연합이라는 곳인데, 예. 실제로는 이제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이름만 계속 바뀔 뿐이지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게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해당 광고가 게시된 신문은 이제 주요 일간지 중에 이제 조선중앙, 동아, 그리고 국민, 문화, 그리고 한국일보, 그리고 경향신문에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광고 실으려면 돈도 꽤 들어갔을 텐데 누가 됐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광고를 여러 매체에 실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광고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광고 내용이 이제 동성애 편드는 서울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인데요. 예. 그 내용 중에 이제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서울시 내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라는 제 실명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예. 사실 이 부분 외에도 동성애자랑 에이즈나 연관돼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간 사실상 음해 광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인권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동성애자들을 음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광고입니다. 예. 이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이 광고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허위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 이름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예.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서울 시내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라고 써 있는데, 일단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제가 지난 2012년도에 서울시내 자치구 11곳에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광고와 버스 천여대 문자 광고를 게시한 바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그리고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박 시장이 답변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 준 사실은 없거든요. 예. 먼저 이제 광고 게시를 마음먹게 된 것은 2012년 4월 9일 날 영국 버스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요라는 광고가 실렸다는 보도 내용을 접하고, 그리고 지하철 안국역에 그 위안부 해결 쇼크 광고 등 그 의견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예. 이 공공시설에 이제 성소수자 인권이나 차별금지를 위해서 뭐 캠페인성 광고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광고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예. 대행사가 이제 광고를 반려하면서 이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서울시는 이제 그 공사, 그러니까 도시철도 공사나 아니면 이런 쪽의 일은 서울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 구청에 대한 광고는 어떠냐 해가지고 구청에 광고를 먼저 신청을 했어요. 종로구청에 4월 26일자로 2012년이죠. 그때 서울시가 이제 신청을 하고 이후에 서울시가 답변을 줬는데,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존중하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광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요. 4월 27일 날. 예. 5월 2일 날 서울시 답변과 관계없이 종로구청에서 이제 현수막 게시를 허가를 했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다시 5월 4일 날 답변을 했는데, 4일 답변에서도 27일 날 똑같이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입장과 함께, 제가 이제 구청과 시청에 게시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입장을 내놔라라는 식의 민원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시청에는 시민이 직접 게시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하신 구청과 관련한 현수막 게시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예. 이는 시가 아닌 구청의 관할이므로 시가 개입을 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 사실은 뭐 서울시랑 관계없다, 구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신청을 하는지 뭐 말든지 자유고, 뭐 그거는 구청이 판단할 사안이다, 이게 어떻게 방법 안내입니까? 예. 근데 그거를 직접 방법을 안내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광고 게시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구청 담당자나 아니면 대행사나 이런 쪽이랑 거의 2달여간 뭐 철거를 하느냐, 어떻게 가느냐, 문구를 수정하느냐 가지고 일일이 다 통화를 해서 올렸던 거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광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 맞다면, 어제는 기자회견 가졌습니다만 기자회견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법적 소송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민형사 소송을 다 했습니다. 그 예. 26일 날 그 경향중앙 조선동아 국민 한국문화일보 이를 상대로는 이제 민사 조정 신청을 서부지법에 냈고요. 예, 신문사를 상대로는요. 예. 광고주를 상대로는. 예, 광고주죠. 신문사는 방금 말했겠고. 동성애 입법반대 국민연합은 일단은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 단체가 사실은 비법인이라, 예.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그런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라, 뭐 244개 단체인지라고 하는데 244개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실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저가. 어쨌든 형사소송과 유포 금지 가처분을 제기를 했고요. 신문사 상대로는 어떤 항의나 소송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건 없고요. 신문사에 대해 소송을 이미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6개 신문사 광고 게재안. 예. 그 광고 내용 중에 이계덕 기자 본인 부분 말고요, 뭐 다른 허위 사실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요? 사실 뭐 에이즈 관련된 부분도 사실 허위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병관리본부 공식 입장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퀴어문화축제 부분이 있는데요. 예. 2013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퀴어문화축제 예산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사실 서울시가 뭐 인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는 없지만 2013년도에는 일단 지원받은 사실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사실과 다른 부분인데요. 퀴어문화축제가 예산을 지원을 받은 건 2011년도까지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업으로 공모사업 심사를 거쳐서 받았던 것인데, 예. 이는 서울시와 무관하게 서울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받았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2011년도 당시에는 그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었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예, 2012년도에 오히려 지원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통해서 지정을 총동을 했기 때문에
직경문화 출제 2013년도에 혈세를 박원순 시장이 지원했다라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그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대응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시가 그런 법적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못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분들이 뭐 낙선운동 현황하면서 이런 식의 루머들을 퍼뜨렸거든요. 아까 전에 그 이계덕 기자 어쩌고 한 내용도 직접 광고를 안 내줬다가 아니라 버스 광고 1000대에 제 사비로 했는데 예. 서울시가 버스 광고 1000대에 이계덕 기자가 광고하는데 혈세를 지원해줬다 뭐 이런 식의 루머를 그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신 정아무개 여성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께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까지도 저는 고발을 했는데 서울시는 아직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은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 서울시도. 예. 앞으로 법적인 그 다툼 진행 과정에서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계덕 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10월 2일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작으로 안혜룡 이상호 감독의 다이빙 벨이 단연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흥행시킨 주인공은 그런데 상영 자체를 반대한 서병수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었는데요. 서병수 시장은 그렇다면 이 영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민 감독이 제작한 작품인데요. 불안한 외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막말 종편으로 낙인 찍힌 채널 A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북 부부 톱5 안에서도 좀 단연 앞선 순위에 꼽힌 윤기준 민주민생평화통일 주권연대 공동대표와 윤 대표의 부인이죠. 황선 희망정치연구 포럼 대표 부부, 이 두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윤기진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강 어떤 영화일지 짐작은 됩니다만은, 네. 직접 주인공으로 영화에 출연을 하시니까. 네네. 예. 이 불안한 외출, 어떤 영화입니까?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금 또 거의 한 매년 1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감옥에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대표 사례로 이제 저를 다룬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다시 또 억울한 사연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을 좀 일상적인 모습들 중심으로 해서 그린 영화입니다. 예. 지금 연배가 이제 4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40입니다, 40. 예. 초반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나이신데. 예. 없고 감옥 갔다 오신 경력으로 본다면 한 70 이상은 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좀 고통스럽시겠지만, 그 없고 지르신 이력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처음에 이제 대학 때 그 통일 행사 갔다가 한번 구속이 돼서 1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한 10년 생활 또 출소하고 정치 수배를 당했습니다. 학생 운동하다가. 그래서 10년 정도 수배 생활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3년 감옥 생활.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재판받아서 이게 영화 소재인데요. 예. 나와서 재판 한 1년 받다가 다시 7개월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예. 사실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수배받은 거죠, 10년 동안. 네네. 예. 그것도 말이 일반 감옥이 아닌 곳에 있긴 하지만 수배라고 하면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리적으로는 더 좀 힘들죠. 감옥은 어차피 잡혔으니까 답답한 마음인데. 예. 10년 동안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쫓겨다니고, 감시, 추격, 이런 걸 계속 의식하다 보니까, 이러면 심리적으로 더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한 5년,
뭐 3년, 수배 기간 이런데 저는 그 공소시효를 그 살인범들한테 적용하는 15년을 적용해 놨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수배 시간이 더 좀 길어졌죠. 예. 예. 10년 동안 또 잡히지 않은 것도 대단한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때는 또 지금이랑 또 많이 달랐습니다. 막 지금처럼 공안 기관들이 막 전력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예. 그래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또 뭐 보수 매체에서 다루면 봐줬다 이런 얘기 나올까 걱정도 됩니다. 지금도 한 가지 재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 3년 감옥살이 할 때 예. 그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거의 뭐 매일 주고받다시피 했는데 주로 이제 한 얘기가 이제 저희 둘 다 운동 일선에 있다 보니까 뭐 당시에 이명박 정부 그때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 예. 촛불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명박 정부를 미국에 좀 너무 딸랑거리는 뭐 사대적이지 않냐 이런 예. 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무 폄하했다. 4대 정부로 폄하했다 해서 이제 국가보안법이 되고 또 주한미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루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의견에 이제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좀 큰 축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좀 기소가 됐습니다. 예. 옥중에서 수감 생활 중에 이제 가족, 그것도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가지고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하는 게 가능합니까? 처음이죠, 처음. 워낙에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저도 이게 워낙에 교도소에서 법무부 산하 교도소에서 검열을 하니까 예. 그쪽에서 다 검열을 해서 나가는 건데 검열해서 좀 과하다 싶은 글은 안 내보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거라서 안심을 했는데 기소가 돼서 좀 깜짝 놀랐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 편지 내보내지 말라고 막든지. 그랬어야죠. 예.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1년 6개월을 받고 감옥에 법정 구속이 됐고요. 예. 근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다시 출소를 하고 지금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검찰이 상고를 한 거네요. 예. 뭐 주로 영화에 제가 봐도 이제 힘든 그 가족들의 그런 면면들이 좀 그려질 것 같은데요. 네. 감옥에 계시는 동안 이 아내나 자녀들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막 어떻다 이렇게 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가정이 있는 집들을 보면 뭐 남편이 없거나 그리고 아빠가 없거나 했을 때 특히나 저희 아이들은 이제 아주 아기 때였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첫애가 입학할 때 집에 처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가 없는 삶이 어떨지는 일반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감옥에 있을 때 보통 애기들이 면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일반 사범들은 애기들한테 좀 너무 생소하고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갇혀있는 아빠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요. 근데 저희 애들은 꾸준히 왔습니다. 자주. 저를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이런 일을 하다가 왔고 해서 설명하면서 감옥에서 자주 만났죠. 면회 때. 예. 한 가지 또 그 윤 대표님과 관련된 얘기 중에 가슴 아픈 얘기이면서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결혼식까지도 이 권력기관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좀 당시 상황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덕성여대에서 했는데 그 경찰이 학교를 거의 뺑 둘러쌌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객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요? 예. 그리고 저도 그러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났을 때도 그 지하철역까지 경찰 버스 병력들이 잡으려고 다 쫓아오고 하객들도 하이힐 신고 치마 입은 이제 하객들도 저를 이제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니까 같이 띄워주고 주례 선생님도 같이 띄워주고 이러다 무사히 이제 빠져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혼식 문제긴 하지만 워낙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까지도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하물며 결혼식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지난 해죠. 그 국민라디오 잠깐 출연하셨을 때, 동아일보 종편 그 채널 A가 그 윤 대표님 부부를 뭐 종북 부부 당당히 1위로 꼽았습니다. 네. 일단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선은 저는 종북이라는 말에 예. 뭐 동의고 안 동의고 그런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사람이 뭔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예. 대한민국은 뭐 설사 이제 종북이라는 게 있다 해도 한다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런 굴레를 쓰면 저처럼 수배와 감옥 15년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게 사람이 자기의 상식과 의식으로 가능한 건가? 우선 동의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채널A라는 이제 종편이 워낙 하는 방송들이 이제 뭐 우차사나 뭐 이런 거보다 더 재밌는 거니까 그냥 화도 나고 하지만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적 대응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 그 대응은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다른 재판이 많아서 예. 그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 한상열 이강실 목사님 부부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이제 그 무죄를 받아서 명예훼손으로 보상을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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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본인이 좀 연루된 재판이 많아서 좀 겨를이 없으신 상태군요, 아직은.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황선 씨께서 그 북에 갔을 때 난 자녀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좀 입방아를 놓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아버지로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는 당황스럽죠. 2005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애기 엄마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원래는 산부인과에서 한 2주 정도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었거든요. 출산 예정일이요? 예, 여유 있게 갔는데 이제 그 긴장에 걸려서 하혈하고 배가 아파서 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애를 출산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통일부에서 100일 케이크도 마련해주고 100일 선물도 마련해주고 좀 축하받는 분위기였거든요. 2005년에는. 예. 근데 이제 와서 또 이제 정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다른 느낌으로 이제 회자가 되니까 안타깝고 오히려 슬프게 느껴집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본인의 삶, 또 가족의 삶이 영화화되고 이게 공개되는 거 글쎄라는 또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그 동의하셨고요. 어떤 메시지로 이 영화를 보는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영화 시사를 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뭐냐면 저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기보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또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뭐 또 증거 조작까지 있었고. 예, 국정원이 문서까지 조작하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런 게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너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면서 미처 모르고 있던 이런 사실들 깨닫고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후 재판 상황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영화 불안한 외출의 주인공입니다. 윤기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뉴스바 방송 시간을 30분 늘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